뭐 질문하고 이것저것 조사하고 하는 것들 시간 많이 썼는데요. 그래도 세 가지는 증명할 수 있어. 138페이지에 있는 삼각형과 삼각함수. 이 단어는 이제 일종의 응용 파트입니다.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각종 응용, 활용 문제들을 풀어보자 라는 건데요. 일단 공식은 총 3가지밖에 없습니다. 3가지 갖고 참 많은 짓을 할 거예요, 앞으로. 딱 3개밖에 안 배워요, 공식은. 첫 번째는 사인 법칙.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 세 번째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요 3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물론 풀다 보면은 이것이 또 이렇게 변형돼서 다른 공식으로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유도가 되기도 할 텐데요. 기준은 이 3가지예요. 이 3가지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관련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인 법칙은요, 여러분이 저기 중학교 때도 이게 잠깐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와 이런 게 있구나 싶었던 거를 이제 공식화한 거예요. 사인 법칙이 뭐냐면요, 일단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고요. 그 외접원이 있다고 칩시다. 삼각형 ABC가 있고 그 외접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편의상 대문자 R로 써요. 예를 들어서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소문자 R을 씁니다. 더 작아서. 느낌 알겠죠? 큰 원이라서 대문자 R, 작은 원은 소문자 보통 안에 써요. 이렇게. BC라는 이 현을 고정시켜 놓는다면 A를 어떻게 움직여도 원주각이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A를 어디까지 움직일 거냐면은 이렇게 지름을 지나는 데까지 A를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이 각의 크기는 이 각의 크기랑 같아요. 뭐 삼각함수라는 게 혹은 삼각비라는 게 각의 크기만 같은 것이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 그게 직각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각의 크기가 같으냐가 중요한 겁니까? 사인 A가 누구야? 라고 한다면은 이 각에 대한 사인값 하려면 사실은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얘분이구나 이렇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A를 옮겼기 때문에 여기서 사인 A가 누구야? 라고 한다면요, 얘분의 A잖아요. 왜냐고? 이게 직각이거든. 그치?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라서 90도거든. 그치? 그래서 무슨 얘기야? 사인 A가 누구야? 라고 한다면 사인 A 다시 읽어봐서 얘분의 얘잖아. 그치? 뭐라고? AB분의 BC란 말이지. 그치? 이 AB가 결국은 뭡니까? 지름이에요. 외접원의 지름. 그쵸? ER로 쓸 수 있고요. BC는 이 각 A의 마주보는 변, 일명 대변이죠. 대변은 보통 어떤 기호 쓰죠? 요거에 소문자 A 쓰죠. 그렇죠. 길이를 보통 소문자에 쓰기 때문에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뭔가 이제 좀 맞죠? A 나왔고 A 나왔으니까 뭔가 모양이 이뻐졌어요. 그래서 뭐가 나와? 일단 기본적으로 sin A란 무엇이다 하면은 2R분의 A가 나오는데 요렇게 쓰면은 항등식을 만들기가 좀 불편해서 어차피 삼각형이 결정되면은 외접원의 크기도 일정하지 않겠느냐? 즉 일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쓰는 것보다 사실 이렇게 쓰는 것도 소모합니다. 이렇게. 그 뒤에 갑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sin A분의 A 값은 일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렇게 보면 뭔가 일정한 느낌이 안 들잖아.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꿔치기 해서 sin A분의 A 값은 2R. 아까 얘기했던 삼각형이 딱 나오면은 반지름 값은 딱 정해졌을 테니까 일정하다. 이렇게 볼 겁니다. 이 식을 응용하면은 모두 가능하겠죠, 당연히. sin B분의 B를 시켜도 똑같지 않겠어요? 2R? sin C분의 C를 시켜도 마찬가지로 똑같겠죠? 2R? 2R? 그래서 뭐라고요? sin A분의 A나 sin B분의 B나 sin C분의 C나 모두 뭐다? 2R?
이렇게 나오는 공식, 이것을 사인 법칙이라고 일단 불러요. 증명은 끝났고요. 일단 공식에 대한 약간의 해석을 곁들이자면, 물론 여러분은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어떻게 쓸 거냐면요, 요렇게 하나고 요렇게 하나고 쓸 거예요. 실전에서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해 하면은 이쪽 쓰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예를 들어서 요식을 또 바꿔 쓸 수 있어. 요식 같은 건 참고로 이렇게 쓸 수 있어. C 곱하기 2R 곱하기 sin C. 이것도 이해가죠? 내가 어떤 변의 길이가 필요해 하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그런 용도로 쓰는 게 하나 있고요. 사인 법칙을. 또 하나의 용도는 이쪽. 이게 뭘까? 이렇게 봐야 돼, 너희들은. 두 대변과 그 대각이야. 그치? 대각, 대변. 대각, 대변 아니야? 네. 그들 사이의 관계식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일단 외우셔야 돼요, 당연히. 첫 번째 중요. 이 단원에서 공식 3개밖에 안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첫 번째 공식이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데, 볼 때는 사인 법칙의 이 앞부분의 핵심은 두 변과 그 대각, 두각과 그 두 대변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그러니까 변이 3개 나왔고 각이 하나 없어. 그럴 때 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나중에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각도 알아, B 각도 크기도 알아, A 선분의 길이를 알아, B 선분을 구하시오. 이럴 때 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두 변과 두각 사이인데 넷 중에 3개를 내가 알아. 하나를 구하시오. 이럴 때 쓸 거라고요. 사인 법칙은.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 관점도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 변을 구하고 싶어요 또는 반지름을 구하고 싶어요 할 때는 또 이렇게 쓰는 방식도 있어요. 일단 공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내가 눈에 얘기하지만 못 외우겠으면 어디다 적어놓고라도 보고라도 하세요. 제발. 사인 법칙 끝났다고요. 자세한 문제 풀이는 내일 하겠습니다. 벌써 끝났어. 금방이죠? 여기다 일단 적어놓고 할까요? 사인 법칙은 뭐라고?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모두가 2R이 돼요. 지름이, 외접원의 지름이래요 라는 공식입니다. 요게 참고로 중3책에도 나와요. 그리고 놀랍게도 코사인 법칙도 중3책에 나와요. 근데 그때는 코사인 법칙이라는 말을 안 썼던 건데 이제는 쓰고요.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활용도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참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이게요 사연이 많은 공식이에요. 이게 막 옛날에 언제지 한번 교과에서 한번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너무너무 교육과정 내가 욕했어요. 이걸 빼면 안 된다. 이거는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라고.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이거는 내가 막 불같이 화를 냈는데 나의 기도를 들어줬는지 다시 부활했습니다. 짜잔. 정석에는요 이거를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불러요.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요즘은 제1 코사인 법칙을 배우지 않아요. 제2 코사인 법칙만 배우는데 그거를 코사인 법칙이라고 불러요. 요즘은. 이해가 무슨 말인지 다시 할게요. 제1 코사인 법칙이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냥 설명만 할게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 아까 얘기했지? 이 길이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소문자 A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지? 대변의 길이니까. 이 길이를 이쪽 길이는 당연히 C겠네요. 이쪽 길이는 당연히 B겠고요. 그쵸? 얘랑 각 B랑 각 C를 동원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옛날의 말이야. 수선의 말을 내리면 여러분한테 내가 강조했던 이과생의 필수 공식이 2번 나옵니다. 자, 이 왼쪽 길이는 뭐라고 쓸까요? 뭐 임마?
왼쪽 길이는 이과생의 필수 공식 내가 두 가지 아까 원 좌표 잡는 거 하나 알려줬고 또 하나 있지 않았어? 직각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와 한 각의 크기를 알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요라고. C의 제곱은 C 뭐라고요? C 곱하기 코사인 B 아니에요? 와 환장하겠네요. 이해 갔어 안 갔어? 맞습니다. 자 이제 틀리면 원숭이에요. 이쪽 길이는 뭐죠? 곱하기 코사인. 그렇죠. B 곱하기 코사인 C야. 원숭이 탈피 축하합니다. 이해 갔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게 A겠네. 이해 가지? A가 어떻게 나온다고? B 코사인 C 플러스 C 코사인 B. 이런 게 제1 코사인 법칙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쓸 일이 진짜 거의 없어요. 이 정석 풀다 보면 아마 한두 문제에서 쓸 일이 생기긴 할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솔직히. 다른 아마 쎄는 없을걸요 이 공식. 그러니까 그만큼 옛날 공식이긴 해요 솔직히.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제 다시 원숭이로 돌아갈 건지 네안데르탈린으로 갈 건지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러면요 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것 같아요? B의 길이. B의 길이는 A 코사인 C하고 그렇죠. A 코사인 C와 C 코사인 C 코사인 A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돌아가는 공식. A도 써보고 B도 써보고 C도 써볼 수 있겠네. 그치? C는 뭐겠어? A 코사인 B, B 코사인 B. A 왜 이거? 나 원숭이네? 뭔 말인지 가죠. 그러니까 이런 건데 아마 거의 쓸 일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석 풀다가 아마 한 번인가 나올 거고요. 난 정석 풀면서 그거 나올 줄 몰랐어요. 너무 옛날 세상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당황했어. 이거 어떻게 풀지? 설마? 설마가 사람을 잡았습니다. 자, 이게 제1코사인 법칙인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걸로 제2코사인 법칙을 유도할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유도하지 말고 더 단순하게 합시다. 이게 중학교 3학년 교재에 나와요. 난 그걸 보고 깜놀! 예를 들어서 이 길이는 C겠네요. 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다면 다시 할게요. 이 길이는 B겠네요. 예. 이 길이는 뭐죠? B 코사인 C. 이제 원숭이 탈피 축하. 높이는 뭐죠? 오른쪽을 기준으로 B 사인 C. 어이구 축하드려요.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또 어떤 길이가 나오냐면은 이쪽 길이가 나와요. 여기 전체는 아마 A일 텐데 A에서 B 코사인 C를 빼면 되겠네요. 이 길이는. 네. 이제 왼쪽 걸로 피타고라스를 쓸 겁니다. 무엇의 제곱은? C의 제곱은 뭐랑 같다? A A 빼기 B 코사인 C를 제곱한 것과 B 사인 C를 제곱한 거의 합과 같아요. 그쵸? 예. 여러분 전개하는 공부 다 하잖아. 그치? 여러분 이게 이제 손이 익숙하지 않으면 느릿느릿 써진다니까. 빨리빨리 쓰셔야지. A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플러스 B제곱 코사인 제곱 C 이거 보여요? 앞에 거 전개한 거? 뒤에 거 전개하면 플러스 B제곱 사인 제곱 C도 보여요? 이거 두 개 더한 게 뭘까요? B제곱이죠. 사인 제곱 C 더하기 코사인 제곱 C가 1이니까 그치? 이게 뭐라고요? B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보다시피 A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플러스 B제곱. 모양 들었죠? 이렇게 안 외우고 보통 이렇게 외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가 뭐다? C제곱이다. 이게 코사인 법칙. 정석에서는 제2 코사인 법칙. 보통 우리는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는 A를 구하는 공식이고 제2 코사인 법칙은 A 제곱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제1 코사인 법칙은 C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고요. 제2 코사인 법칙은 C 제곱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해가요?
나름 잘 외우셔야 돼. 아직은 잘 안 와닿겠지만 뭐 나름 보면 이런 느낌 아닌가? 이 코사인 C 딱 지우면은 어떤 모양이야? 완전 제곱식 모양이네. 그치? 완전 우변 완전 제곱식 아니야? 근데 이거 하나 못했네 봐요. 요 C가 여기 있거든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활용도가 얼만큼 되는지, 원숭이인지, 고릴라인지, 돌고래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 그렇다면은 A제곱은 뭘까요? 한다면. 아유, 그렇지. 아유, 이렇게 쓰면은 마치 피타고라스. 빼기 2BC 쓰면은 이제 완전 제곱식. 여기에 코사인 누굴 곱해? 저쪽에 있는 각 A를 곱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쓰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죠? 이렇게 변의 길이에 관련된 식으로도 쓸 수 있지만 여기에서 야 너랑 이항시켜서 자리 좀 바꾸자 하면은 좌변은 2BC의 코사인 A B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제가 이항된 마이너스 A제곱으로 쓴 뒤 코사인 A는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양변을 2BC로 나눴으므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하는 것들은 죄다 뭐라고요? 기본이 다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지금 하는 것들은 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코사인 A는 뭐니? 라는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보통 이 두 개를 다 외웁니다. 나의 옛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한쪽을 열심히 외운 다음에 아직 이걸 다 못 외워서 열심히 고쳤던 기억도 있어요. 이거 공식 뭐였지? 헷갈려 하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이거 일단 하나 완벽하게 외워둔 다음에 필요하면은 싹싹 고치면 되는 거니까. 초반에는 이렇게 외워도 좋고요. 아니, 보고 베끼셔도 됩니다. 시험 보기 전, 한 달 전까지는 완벽히 외우셔야 되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보통 뭐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A제곱이 뭐예요? 아니면 코사인 A가 뭐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외우신다고요. A제곱이 뭐예요? 하면은 아까 했죠. 피타고라스 마냥. 빼기를 써시면 완전 제곱식 마냥. 여기에 코사인을 싹 갖다 곱하면 완성. 이게 코사인 법칙. 또는 두 개 다 같이 부릅니다. 코사인 A가 뭐라고 한다면은 2BC 분의 이거까지 쓰면은 이야 이것도 나름 뭐 완전 제곱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렇게 빼기 A제곱 이렇게 하나 붙습니다. 까지 말이죠. 얘기했듯이 이게 되면요 당연히 그럼 B제곱은 뭐야? 코사인 C는 뭐야? 이렇게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문자로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이 변이 어디에 있지? 저 변은 어디에 있지?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하나 연습해 볼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45도 4분의 파이야. 여기 길이가 6이고 여기 길이가 5일 때 이쪽 길이가 얼마니? 그렇지. 이렇게 쓰니까 이제 중3 때 배운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 확 들겠죠. 중3 친구들은 어떻게 풀까요? 수선이 발을 내려요 하고 풀 거예요. 그래서 왼쪽 계보내고 대보 또 그런데 바꾸자. 6 3분의 파이라고. 그럼 이제 몇 대 몇 대 몇이야? 그치 2대 1대 2, 3. 그럼 여기 빗변은 3이고 여기 높이는 3루트 3이겠네? 그럼 나머지 길이 2잖아. 피타고라스는 금방 나오겠네. 그치? 네. 예, 그게 코사인 법칙이었어요. 알고 보니. 이해가 좀 알고 보니. 근데 이렇게 풀지 말자는 거죠. 연습이라니까, 연습. 이 길이의 제곱을 물어본 거예요. 그쵸? 물음표의 제곱은 뭐예요? 하면요. 뭐예요? 나머지 둘을 일단 제곱해서 더해요. 피타고라스 느낌. 빼기 2 곱하기 6 곱하기 5예요. 요거는 완전 제곱 느낌. 여기다 코사인 뭐 곱해요? 얘의 대각의 크기인 3분의 8 이렇게 곱해요. 이해가죠? 그럼 6의 제곱 36, 5의 제곱 25, 2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이게 얼마 하게? 잠깐만요. 다 까먹었나봐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고 니들이 앞에서 연습했던 거는 그 풀이의 아주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 잡아먹으면 안 돼. 그치? 이해가지? 약분하면 얼마야? 와이씨 30이네? 31이네 그치? 맞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 루트 31이네요. 제곱한 게 31이니까. 나중에 확인해봐. 이거 2의 제곱 4고 이거 27에 30 나오잖아. 선생님, 아니 이게 더 빠른데 왜 미쳤습니까? 이걸 왜 하고 있습니까가 아니라고요. 이게 이걸 배웠으니까 이제 엄청 어려운 것도 도전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괜히 억지로 아이 안 해올래가 아니라고요. 이걸 왜 가르치겠냐고 애들한테. 이제 시작이거든. 이제 시작이거든. 자 그럼 마찬가지야. 아까 사인 법칙을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한 묶음 봐서 기억을 하듯이 그럼 코사인 법칙의 포인트는 뭘까? 뭐겠어요? 일단 나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코사인 법칙 방금 봤던 것처럼 무슨 조건입니까? 이게 SAS 조건이에요. SAS 조건 무슨 얘기야? 두 변과 끼인각을 알아야 내가. 그럼 나머지 변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이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6이고 5고 이 사이각을 딱 던지는 순간 이게 SAS 조건 아닙니까? 두 변과 끼인각. 그러니까 나머지 변을 구할 수 있다고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 삼각형은 결정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결정되는 거야. 왜냐면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는 일단 무조건 양수일 텐데요. C제곱 A제곱 이퀄 양수를 풀면은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오지만 길이상 양수밖에 안 될 거야. 즉 이 변의 길이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형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조건에 따라서는 이거 풀면은 답이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기본 무슨 말인지 그때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코사인 법칙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짓을 시킬 겁니다. 바로 어디에서? 이 넓이 파트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얘기했죠. 이게 식이 한꺼번에 막 3개씩 6개씩 보이기 때문에 우와 되게 많다 하겠지만요. 하나만 잘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어떤 관계로 존재하는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사인 법칙 이만큼 읽었더니 뭐라고 했어요? 좀 전에 두 변과 그 대각이라고 했죠. 그쵸?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요. 변 두 개, 각 두 개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아, 그게 안 나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코사인 법칙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변 3개, 각 1개입니다. 그쵸? A, B, C가 다 나오고요. 각은 A 하나 나와요. 그쵸? 나중에 이게 어쨌든 여러분에게 약간 이제 방향성을 제시해 줄 거예요. 문제를 푸는데 야 각을 아무리 찾아봐도 1개밖에 안 나와 하면은 코사인 법칙이잖아? 오, 이 도형은 각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네? 그러면은 사인 법칙이잖아?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잡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방향이 잡힐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제일 기본 중에 하나가 SA의 조건에서 정말 빈번하게 등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변 3개와 각 사이 관계입니다. 나중에 기하에 들어가면요. 이걸로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공식 활용도는. 특히나 삼각형 넓이 구할 때도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어마어마해서 옛날에 이거 빠진다고 했을 때 내가 이제 화를 낸 이유가 생긴 거죠. 왜냐고? 삼각형 넓이 공식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배웠던 거죠. 뭐? 2분의 1 AB 사이각은 C일 거예요. 이해가요? 배웠던 거죠.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쓸 수도 있겠어. 당연히 뭐 2분의 1 BC의 sin A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그치? 뭐 이런 거는 안 해도 돼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코사인 법칙과 합체되면서 일명 헤런의 공식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 공식을 지금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기에는 좀 짜증 날 테니 증명은 일단 패스. 뭐 다음 시간 내일 하던가 뭐 나중에 시간 되면 하던가 그때 가서 할게요. 일단 공식 증명은 이런 문제입니다.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5, 6, 7입니다. 넓이를 구하시오. 자, 중3 때 이 문제 풀었습니다. 아니다, 중2. 중3이겠네요. 요즘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엔 중3 때 풀었는데 요즘은 중2 때 피타고라스 배우고 중3 때 루트를 배우기 때문에 아마 중3 루트 배운 이후에는 아마 봤을 만한 문제. 안 풀어봤을 수 있어, 솔직히. 과정을 바꾸면 문제가 바뀌기 때문에 안 풀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중학교 과정으로? 네, 수선의 발을 내리죠.
이 길이 알아요? 몰라요. 이 길이 알아요? 몰라요. 이 길이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여기를 A라 놓고 여기를 7 빼기 A라고 놓을 거고 이 변은 어쨌든 공통변 아닙니까? 좌우에 그러니까 좌쪽에서 왼쪽에서 피타고라스는 쓰면 이거고 오른쪽에서 쓰면은 이거란 말이야. 그치? 둘 다 분명히 H제곱일 건데 나는 요만큼만 갖고 풀 거예요. 무엇을? 1차 방정식을. 1차 방정식으로 보이긴 합니까? 요거 마이너스 A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A제곱 나오지 않아요? 지워지거든요. 1차 방정식 풀면 어쨌든 A는 나오겠죠? 안 구할 거예요? 나오겠죠? 나와서 대입하면은 이것도 나오겠고 나왔으니까 넓이 구할 수 있겠다. 이게 중3 버전. 이해가지? 하지만 고2 버전은 어떻게 푸냐면은 일단 셋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잡아야 돼. 뭐가 마음에 드니? A, B, C라고 해줄게. 너희들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고르세요. 셋 중에 뭐가 마음에 들어요? B? 뭐가 마음에 들어요? B. 자, C가 아무나요?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나는 A 하겠어요. 그러면 난 A가 마음에 들어요. 그럼 지금부터 뭐 할 거냐고요? 코사인 법칙은 세변과 함각입니다. 이미 세변은 나왔으니까 아무 각이나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설문조사 여러분의 여러 같은 성원이고 나는 A를 구하겠어요. 코사인 A를 구할 수 있겠냐고요. 뭐야? 2 곱하기 5 곱하기 6분의 5제곱 더하기 6제곱 마이너스 7제곱입니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한 번에. 이걸 단순하게 외운다가 끝이 아니라 이 변들이 어디에 위치하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거 물어봤죠. 이 땅땅 이해가요? 2하고선 양변입니다. 이게 분모예요. 분자는요 방금 쓴 5, 6의 제곱들의 합 그리고 대변의 제곱인 7, 1을 뺀다 이거죠.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사실은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막상 적용할 때는 야 이게 C고 이게 B고 이게 A니까 대입해야지 물 건너 갔다는 거죠 이미.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보고 하시고 숙달 되면 이렇게 찾아서 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연습 많이 해야 됩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6분의 5의 제곱 25, 6의 제곱 36, 7의 제곱 49 빼면 얼마? 우와! 재수없 쓰면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분자가 얼마냐 이게 61에 49 빼는 거니까 12인가요? 이거 약분된다 11랑 그치? 얼마 나와? 5분의 1 나왔죠. 자, 코사인을 구했습니다. 뭐가 나올까 이제? 사인이 나올 차례죠. 왜냐고? 제곱 더하면 1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25분의 1. 25분의 24네? 루트 씌우면 5분의 루트 24. 설마 음수는 아니겠죠. 이 각의 범위가 180보다 작아도 어쨌든 1, 2, 4분면에 있을 테니까 얼싸한 거 중에 사인은 무조건 양수거든? 사인을 구했어요. 그러면 무슨 차례죠 이제? 넓이 차례죠. 넓이는 뭐다? 2분의 1 저각을 기준으로 양변은 5와 6이고요. 거기에 뭘 곱해요? 사인 A는 5분의 이거 얼마? 2루트요? 2, 5 답은 얼마? 6루트 6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고등학생 2학년들을 이해가죠? 이 과정을 공식화하는 게 있어요. 이 전체 과정 다시 할게요. 넓이 구하라 시키면 1번 뭐 구한다? 코사인 2번 뭐 구한다? 사인 3번 공식에 대입해서 푼다. 서술형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마지막 수준이에요. 거의 끝 문제. 실제로는 이제 사각형 나올 거예요. 원에 매듭하는 사각형이 나올 텐데 삼각형이 나온다면 이 순서를 지켜야 돼요. 첫 번째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값을 구한다. 두 번째 제곱 더한 거 1인 걸 이용해서 사인을 구한다. 세 번째 넓이를 구한다. 이해가죠? 그리고 이 중간 과정을 다 무시하고 문자로 확 바꿔놓은 게 바로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사각형에 적용시키는 브라마구타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저기 920반에서 이거 증명해 줬는데 애들 신났어요. 필기하느라 신났어요. 빽빽하거든 내용이. 그래놓고서 한 3주 후에 내가 물어봤다. 그거 혹시 배웠지? 했더니 네? 배웠잖아! 네? 이런 거 말해야 돼. 그거요? 사람 이름은 까먹었죠? 맞아요. 이름은 까먹어도 돼요. 공식은 까먹지 마시고. 최소한 이건 뭐 할 줄 알아야 되죠? 방법은 기억하셔야 돼요. 왠 줄 알아?
아까 얘기했잖아. 서수형을 이렇게 쓰라고 된다니까요. 헤로의 공식으로 구하시오.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것을 다음 순서에 맞게 구하라. 1번 코사인 A 구하기, 2번 사인 A 구하기, 3번 넓이 구하기. 이렇게 줘요. 아예. 그럼 여러분은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구하는 거고, 제곱제곱으로 사인 구하는 거고, 마지막에는 넓이로 구하는 거다. 숙달을 좀 하셔야겠죠. 이게 공식 세 가지입니다. 이미 배운 공식도 있지만 방금 봤죠? 요거 활용해서 풀기도 해요. 그만큼 얘가 어마어마한 공식이에요. 근데 코사인 1법칙이라고 불렀던 그걸로 활용하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요. 다 이쪽입니다. 이 법칙. 요새는 아예 그냥 1이다 2다를 없앴다니까. 요즘 그냥 코사인 법칙은 두 번째 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옛날 책에는 코사인 1, 코사인 2 따지고 있지. 요즘 책은 그냥 코사인 법칙은 이거예요. 1법칙은 쓸 데가 없어요. 이해 가죠? 세 개의 공식을 지금 하나씩 증명. 얘는 전체 증명하지 않았는데 이건 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니까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죠?